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인감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그 인감증명 관련한 그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도 인감증명법 관련해서 주요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능력 그리고 말소와 부활, 열람과 관련된 법조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법과 시행령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 안 읽는 법조문일 텐데요. 의사능력 관련한 그다음에 말소와 부활, 요 열람과 관련한 그 법조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 이것은 실제로 떤 민원인이 그 인감 발급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 그 인감 증명이 신고되고 발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법적 근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디에 있냐면 인감증명법 3조 1항 후단에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되고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 의견인은 한정 의견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피성년 의견인은 성년 의견의 의견이 신고해야 된다. 이래서 인감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이 예외 규정을 둔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인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12조 1항 후단 인감증명서 발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미성년자는 피한정 후견인은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07조 1항 인감 신고에서 이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피한정 의견인 경우에는 피한정 의견인이 한정 의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되죠.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의견인, 한정 의견인, 그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 민법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규정도 어느 정도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909조에 보면 친권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 공부할 때도 이걸 공부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당연한 말이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가장본에 이를 신청한다. 어, 그래서 인감증명법에서 지금 우리 인감증명법 미성년자의 인감 신고할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 중 한 명이 오면 인감 신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는데 한 명만 와도 우리는 인감 신고하고 또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는 그 알아봤는데 어,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들 때는 부모가 혼자 와서 그 신청을 해서 통장을 만들지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은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친권자의 지정, 요게 그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친권 자동 부활 금지. 2013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친권자의 지정 보시면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 또는 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 부활 금지되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후견인의 대리권.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대리권을 가지고 이제 인감증명을 발급하러 왔는데 대리권에 법원에 대한 허가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가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 허가 사항이 없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리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권 목록은 결론적으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리권을 정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매도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있었는데 자동차 매도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 사항이냐 아니냐 우리가 인감을 발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허가를 받고 인감을 발급하러 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법원이 이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리권 목록대로 우리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주민등록과 인감의 관계, 말소와 부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런 법령이 있구나라고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법 11조 인감의 말소, 법 시행령 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요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말소와 부활은 신청에 의한 말소와 부활이 있고 직권에 의한 말소와 부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11조 2항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인감을 말소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 또 2항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법사항과 시행령 5항을 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자, 우리가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거주불명자의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명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재등록만 하게 되면 다시 인감을 신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신고한 인감으로 정상적으로 인감대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5항에 보면 법 11조 제4항 요거죠. 법 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2페이지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말소 부활일자 그 사이와 직권말소 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문구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요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시행령에 정한 대로 우리는 하면 되죠. 우리 공무원은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말수와 부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입니다. 이 업무가 제법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아니면 이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서 우리는 이 법령대로 서류의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가 열람된다는 것은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인감에 관한 서류 열람 법 14조 3에 의해서 인감 관련 서류가 열람되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법정으로 보면 법률은 간단하게 써 있어요. 자, 주어가 뭐냐면 인감을 신고한 본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실 이게 가장 많겠죠.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열람을 하러 가장 많이 올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되죠. 인감대장 등의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청이 아닙니다.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인감에 관한 서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통령령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절차를. 그래서 18조를 꼼꼼히 보시고 1항에 대한 내용과 이 2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법 14조의 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아니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선고를 받은 경우는 상속인이 이렇게 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이것도 밑에서 볼게요. 자, 18조 2항. 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주어가 됩니다. 다음 각 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에 열람한 서류 사본 제공 별지 16구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제2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발급기관은 자, 증명청도 있고 발급기관도 있죠. 그래서 자기 증명청이 아닌 곳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가서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자, 별지 16호 서식에 열람대장에 먼저 기재하는 겁니다.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참관하에 열람하게 하면 신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별지 16호 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열람대장에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참관. 그 다음에 신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열람한 서류의 사본을 함께 사본과 함께 별지 16호 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열람대장 기재할 때 저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을 부본을 하나 더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람 신청인에게 어떤 서류가 나갔는지를 똑같이 한 부 더 만들어서 열람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람 확인서에
확인서에 그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인을 찍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발급 이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에 내부 결제로 그 열람했다라고 하는 그 내부 결제 공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람을 결정하게 되면 내부 결제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 서식이 두 개가 나와요. 민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이거는 민원인한테 제공하죠. 사본으로 우리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 대장. 우리 열람 대장을 작성해서 우리가 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청인이 내 서류가 어떤 게 공개됐는지 다시 확인하러 왔을 때 비교해 볼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해야 된다는 내용이. 왜냐하면 인감 서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비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은 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요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세무조사, 감사, 이에 준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연한 거죠. 열람 등을 요청해야 된다. 열람 등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과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이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열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요 업무를 할 때는 항상 이 18조를 옆에다 펴놓고 하나하나 내가 빠진 절차가 없는지를 꼭 확인한 후에 열람을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그리고 날씨 별로 안 좋지만 겨울 날씨 눈이 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